새벽의 냄새는 언제나 솔직하다. 땅과 소독제와 고무 매트가 뒤섞인 공기, 그 아래 깔린 무언가. 형사 한지욱은 바디워크스 출입문을 밀며 들어서는 순간 그것을 맡았다. 코가 먼저 알았고 머리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다. 22회 동안 현장을 밟아온 코였다. 틀린 적이 없었다. 새벽 5시 40분. 청해시의 여름은 해가 뜨기 전에도 덥다.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습기를 잔뜩 머금고 들어와 도시 전체를 눅눅하게 적시는 계절이다. 그 계절의 한복판에서 바디워크스 1층 유리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 경광등이 이미 2대 서 있었다. 지욱이 도착했을 때 먼저 온 순경들이 문 밖에 서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다. 지욱은 순경들을 지나쳐 들어섰다. 로비는 넓었다. 체크인 카운터 뒤로 가지런히 놓인 단백질 보충제, 진열대, 벽 한쪽을 가득 채운 거울, 그리고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반사되고 있었다. 피곤하고 낯빛이었다. 지욱은 시선을 돌렸다. 지금은 거울이 필요 없었다. 그는 현장을 보러 온 것이었다. 메인 트레이닝 홀로 들어서는 순간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발이 먼저 알았고 몸 전체가 그 판단을 따랐다. 한지욱이 22회 동안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건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었다. 현장에 들어서는 첫 3초를 절대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었다. 첫 3초에 인간의 뇌는 이미 전체를 훑는다. 의식보다 빠르게, 언어보다 앞서서. 그가 훑은 것은 이랬다. 넓은 바닥, 러버 매트가 깔린 트레이닝 존, 그 끝에 자유역기 구역 왼편으로 트레드밀 6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기계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화면은 검었다. 형광등 2줄이 켜져 있어서 공간 전체를 하얗고 차갑게 밝히고 있었다. 그 빛 아래 바닥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지욱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발소리가 났다. 고무 매트 위를 걸으면 소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새벽에는 어쩐지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공간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다. 기계 하나 돌아가지 않았고 공조기도 멈춰 있었고 바람조차 없었다. 청해시의 여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욱은 그 새벽에 처음 알았다. 윤도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반듯하게 두 팔을 몸 양옆에 가지런히 붙인 채 두 다리는 모아서 일직선으로 뻗은 채 고개는 천장을 향하고 눈은 감겨 있었다. 운동복 바지는 입고 있었고 상의는 없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상한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 자세가 얼마나 기이한지를 지욱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전까지는 완전히 감지하지 못했다. 누군가 재워놓은 것 같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자 지욱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전체를 훑었다. 자세가 그랬다. 두 팔이 그 각도로, 두 다리가 그 간격으로, 머리가 그 방향으로. 이것은 사람이 쓰러지거나 무너지거나 쏟아졌을 때 만들어지는 자세가 아니었다. 인간의 몸은 힘이 빠질 때 그렇게 정돈되지 않는다. 팔이 뻗치고 무릎이 틀어지고 고개가 옆으로 쏠린다. 의식이 없는 몸은 중력에 솔직하다. 그런데 이 몸은 달랐다. 누군가의 손이 한 번 지나간 것 같았다. 아니, 지욱은 그 생각을 다시 정정했다. 손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것이었다. 옷을 개키듯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듯 이 몸은 배치되어 있었다. 지욱은 허리를 굽혔다. 도아의 얼굴은 잠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잠든 사람의 얼굴은 이완되어 있다.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내려앉고 표정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 얼굴은 달랐다. 미간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미세하게 당겨져 있었다. 찌푸린 것이라고 보기엔 희미하고 이완된 것이라고 보기엔 뭔가가 남아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참다가 그 참음이 채 풀리지 않은 것처럼. 지욱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말하지 않았다. 수첩에 쓰지도 않았다. 그냥 눈 안에 넣어두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신고자가 저쪽에 있습니다. 지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신고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이상한 남자. 지욱이 낮게 되뇌었다. 특별한 억양이 없었다. 그냥 단어를 한 번 더 입안에 굴려본 것뿐이었다. 하지만 순경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말을 이었다. 네. 취객이었다고 하는데 도아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자기는 막지 못했다고. 지욱은 다시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도아가 누운 자리 주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펴보았다. 깨진 물건이 없었다. 뒤집힌 기구가 없었다. 매트 위에 주름조차 일정했다. 난동이 벌어졌다면 바닥이 이 상태일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의자도, 단 하나의 덤벨도 자리를 벗어나 있지 않았다. 그리고 도아의 몸. 난동, 취객, 쓰러짐. 이 세 단어와 바닥의 자세를 동시에 두고 보면 맞지 않았다. 퍼즐의 조각이 모양은 비슷한데 억지로 끼워 넣은 것처럼 경계에서 어긋나 있었다. 지욱은 마침내 뒤를 돌았다. 카운터 옆 벽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30 중반, 운동으로 다져진 체형, 반소매 티셔츠에 면바지. 머리칼이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붉었다. 울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혹은 그 둘 다이거나. 지욱은 그 남자의 손을 보았다. 손이 언제나 먼저 말한다. 주먹이 쥐어져 있는지, 손가락이 떨리는지, 아니면 너무 의도적으로 가만히 있는지. 강민재의 두 손은 바지 옆 솔기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가지런히. 지욱은 다시 바닥에 도아를 보았다. 가지런히 누운 시신, 가지런히 내려놓은 손. 그 두 개의 가지런함이 공기 속에서 조용히 연결되는 것을 지욱은 느꼈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코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냄새를, 거짓말이 공기 중에 풀어놓는 그 특유의 냄새를. 새벽의 냄새는 솔직하다. 그리고 이 새벽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윤서린이 도착한 건 오전 6시 10분이었다. 경찰 통제선 앞에서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줄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막으려던 순경이 한 박자 늦었다. 서린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 아니었다. 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욱이 앞을 막아섰다. 가족분이세요? 누나예요. 짧고 단호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거웠다. 서린의 눈은 지욱을 보지 않았다. 지욱의 어깨 너머 홀 안쪽을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 도아가 있었다. 서린의 눈동자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얼굴을 지나갔다. 슬픔이 아니었다. 슬픔보다 먼저 오는 것,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다. 지욱은 피켰다. 서린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도아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만지지 않았다. 그냥 오래 들여다보았다. 아주 오래. 지욱은 그 시간을 건드리지 않았다. 2년 전 지욱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22살짜리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현장이 쩌렁쩌렁 울렸다. 서린은 달랐다. 소리가 없었다. 몸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아서 지욱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을 잠시 잃었다. 그때 서린이 입을 열었다. 얘 절대 이렇게 앉아요. 목소리가 낮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지욱은 그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었다. 어떤 부분이요? 서린은 도아의 팔을 바라보았다. 몸통 옆에 가지런히 붙은 두 팔을. 도아는 자면서 꼭 한쪽 팔을 얼굴 위에 올려요. 어릴 때부터요. 어디서 자든 얼마나 취해도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그리고 상의를 벗고 자는 애가 아니에요. 결벽이 있어요. 운동 끝나면 반드시 갈아입어요. 땀 뺀 옷 그대로 입질 못해요. 그런 애가. 서린의 시선이 도아의 맨 어깨 위에 머물렀다. 이 상태로 바닥에 있을 리 없어요. 지욱은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이건 기록할 것이 아니었다. 새기는 것이었다.
누군가 이 몸을 정돈했다는 감각이 지우개 안에서 한층 더 굳어졌다. 죽은 사람을 눕히면서 자세를 맞추면서 팔을 가지런히 내려놓으면서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감추려 했을까? 아니면 그것조차 하나의 통제였을까? 설인이 일어섰다.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지욱과 마주쳤다. 잡을 수 있어요? 지욱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섣부른 위로는 이런 눈빛 앞에서 모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설이는 그 대답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그를 지나쳐 걸어나갔다. 울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등이 곧았다. 지욱은 다시 도화를 내려다보았다. 가지런한 팔, 맨 어깨. 설인의 말이 귓속에서 돌았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예외 없음이 지금 예외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부검 결과는 오후 늦게 나왔다. 지욱은 동산대학병원 지하법의학실 복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였다. 냉방이 과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일정하게 흘러왔다. 지욱은 서류를 펼쳤다. 외부 손상 경미, 찰과상 2곳, 손목 주변 미세 압박흔. 싸움이 벌어졌다면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다. 얼굴에 타격 흔적 없음. 방어흔 없음. 손톱 및 이물질 없음. 밀고 당기고 저항했다는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내부가 달랐다. 간 외막 파열, 비장 손상, 복강내 출혈. 법의관 소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한 반복적 외력에 의한 내부 장기 다발 손상. 단발성 충격으로 보기 어려움. 일정 시간에 걸쳐 가해진 압박 또는 타격으로 추정. 지욱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흉기가 없었다. 바닥에서 혈흔이 없었다. 외부에 멍 한 점 제대로 없는 몸이 안에서는 그렇게 부서져 있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표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부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지욱은 그 무언가의 윤곽을 아직 그릴 수 없었다. 하지만 윤곽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단서였다. CCTV 분석 결과는 그날 저녁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넘어왔다. 총 녹화 분량 중 새벽 2시 17분부터 4시 53분까지 1시간 36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삭제 방식은 단순 포맷이 아니었다. 구간별로 끊어서 파일 헤더를 건드려 기록 자체를 덮어쓴 방식이었다. 우발적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시스템에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대만 골라서 지운 것이었다.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닙니다. 포렌식 담당 주임이 노트북 화면을 지욱 쪽으로 돌렸다. 덮어쓰기 전 잔여 프레임이 군데군데 남아있어요. 연속 재생은 불가능하고 정지 프레임 단위로 복구한 겁니다. 화면에 뜬 것은 입자가 굵고 명암이 뭉개진 이미지들이었다. 잔상이라는 표현이 정확했다. 사진도 영상도 아닌 무언가가 있었다는 흔적. 지욱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첫 번째 프레임 바닥에 무언가가 끌리는 장면. 다리처럼 보이는 형체. 두 번째 프레임 서 있는 사람의 윤곽. 팔이 위로 올라가 있었다. 세 번째 프레임 같은 윤곽, 팔이 다시 올라가 있었다. 같은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 사람 신장 추정 가능해요? 175에서 180 사이로 보입니다. 지욱은 입을 다물었다. 강민재의 신체 정보가 머릿속에서 올라왔다. 178cm. 운동으로 다져진 체형. 그 새벽 가지런히 내려놓은 두 손. 프레임 속 그림자는 팔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지욱은 그 동작이 무엇인지 아직 단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리듬이 가르치는 것도 싸우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부검 소견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일정 시간에 걸쳐 가해진 반복적 압박. 기계가 본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이 같은 밤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사실은 좁고 낮았다. 천장이 실제보다 낮게 느껴지는 건 조명 때문이었다. 형광등이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구조, 그림자가 얼굴 아래로 깊게 파이는 구조. 지욱이 이 방을 좋아하는 이유였다.
사람은 불편할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 강민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자세가 좋았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의 몸 습관이었다. 눈이 여전히 붉었다. 하지만 지욱은 그 붉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판단은 나중에. 지금은 듣는 것이 먼저였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죠. 민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새벽 2시쯤 센터에 도착했다고 했다. 혼자였다. 마감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확인하러 왔다고 했다. 들어오니 도아가 트레이닝 홀에 있었다고 했다. 늦게까지 남아있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그런데 도아가 술을 마신 것 같았다고, 눈이 풀려 있었고 말이 어눌했다고. 그 다음에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더니 모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취해 보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도아한테 달려들었어요. 제가 말렸는데 역부족이었고. 도아가 쓰러지고 나서 그 남자가 나갔습니다. 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조사실을 채웠다. 10초, 20초. 민재의 눈이 지욱의 얼굴을 한번 스쳤다가 테이블로 내려갔다. 사람은 침묵이 길어지면 채우려 한다. 민재도 그랬다. 저도 많이 당황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출입문이요. 지욱이 조용히 끊었다. 네. 그 남자가 들어온 문 말입니다. 강제 침입한 적이 없어요. 잠금장치 손상 없음. 유리 멀쩡함. 그 시간에 정상적으로 열 수 있는 사람은 등록 회원이거나 출입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민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눈 주변 근육이었다. 너무 짧아서 놓칠 수 있었지만 지욱은 놓치지 않았다. 취객이 어떻게 잠긴 문을 열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열려 있었을 수도. 두 분이 안에 있는데 새벽 2시에 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민재가 입을 다물었다. 지욱은 서류를 한 장 테이블 위에 밀었다. CCTV 분석 결과 요약본이었다. 삭제 구간 표시, 자녀 프레임 복구 여부. 민재의 시선이 그 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기억이 안 납니다. 술을 마셔서. 목소리가 처음으로 평평해졌다. 감정이 빠져나간 목소리. 지욱은 그것을 들으면서 수첩에 딱 두 글자를 적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결정. 민재는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결정했다. 더 말하지 않겠다는 결정. 모른다는 말 뒤에 숨겠다는 결정.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지욱은 앞으로 천천히 확인할 것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욱이 일어섰다. 민재가 의외라는 듯 눈을 들었다. 더 안 물어보세요? 네. 지욱은 서류를 챙기며 덧붙였다. 아주 낮고 아주 천천히. 아직은요. 청소용 장비 보관실은 트레이닝 홀 왼편 끝 비상구 옆에 있었다. 문폭이 좁았다. 성인 남성이 어깨를 약간 틀어야 들어갈 수 있는 너비. 안쪽은 생각보다 깊었다. 밀대 청소포, 살균 스프레이, 접이식 사다리, 폼롤러폼 롤러 여분재고, 스트레칭 보조기구들이 선반과 바닥에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욱은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다. 첫 번째 이상은 선반이었다. 왼쪽 선반 하단, 폼롤러 3개가 나란히 꽂혀 있는 칸. 그 옆으로 봉 형태의 기구들이 세로로 세워져 있었는데 거치대에 3칸이 비어 있었다. 먼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 놓여있던 것이 치워진 자리였다. 지욱은 그 빈칸의 크기를 눈으로 쟀다. 직경 약 5cm, 길이 120에서 150cm 사이. 스트레칭 보조봉이었다. 재고 목록과 맞지 않았다. 센터 비품 대장에는 스트레칭 보조봉 총 5자루가 등록되어 있었다. 트레이닝 홀 비품함에 2자루, 보관실에 3자루. 그런데 보관실 거치대가 비어 있었고 홀 비품함에도 2자루만 있었다. 한 자루가 없었다. 지욱은 허리를 낮추어 바닥을 살폈다. 시멘트 위에 고무 재질의 얇은 매트가 깔려 있었다. 그 매트 위 거치대 아래에서 선반 입구 방향으로 가느다란 긁힘 자국이 나 있었다. 한 줄이 아니었다.
두 줄이었다. 간격이 일정했다. 무거운 물건이 끌렸을 때 생기는 자국이 아니라 끝이 뾰족하거나 모서리가 각진 물체가 이동하면서 남긴 자국이었다.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누군가 이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었다. 지욱은 몸을 일으켰다. 머릿속에서 부검소견이 다시 올라왔다. 강한 반복적 외력. 표면 손상 없이 내부 파열. 단단하지만 표면이 매끄러운 것, 길고 휘어질 수 있는 것, 힘을 한 지점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스트레칭 보조봉의 구조가 그 조건을 하나씩 채우기 시작했다. 지욱은 그 생각을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방향이 굳어진다. 방향이 굳으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때 뒤에서 감식 팀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이것 좀 보시겠어요? 바닥 안쪽 구석이었다. 매트가 살짝 들려있는 자리, 그 아래. 팀원이 루미놀 반응 결과를 보여주었다. 희미했다. 닦아낸 흔적이었다.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희미하게 남은 반응. 지욱은 그 자리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누군가 이 방을 정리했다. 기구를 치웠고 바닥을 닦았고 매트를 다시 덮었다. 완벽하진 않았다. 완벽하게 지우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시간이 없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지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나 후자였다면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었다. 지욱은 보관실에서 나왔다. 홀 전체를 한번 둘러보았다. 정돈된 기구들, 반듯한 매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 있는 트레드밀들. 이 공간은 너무 깨끗했다. 난동의 흔적이 없다는 건 처음부터 이상했지만 청소실 안의 흔적은 이 공간이 실제로 정리된 것임을 말하고 있었다. 민재는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이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를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지. 지욱의 손이 수첩을 꺼냈다. 이번엔 두 글자가 아니었다. 왜 다 못 지웠나? 복구된 프레임은 총 17장이었다. 포렌식 팀이 이틀을 매달린 결과였다. 연속 재생이 불가능한 파편들, 각각의 타임스탬프가 불규칙하게 끊겨있는 정지 화면들. 지욱은 그것들을 순서대로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사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다. 입자가 뭉개지고 명암의 경계가 번지고 형체의 윤곽만 겨우 남아있는 잔상들. 그러나 17장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홀 입구 쪽 앵글이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서 있는 사람과 그보다 작은 사람. 자세로 보아 대화 중인 것 같았다. 거리가 가까웠다. 네 번째 프레임에서 작은 실루엣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 다섯 번째, 큰 실루엣이 앞으로 나와 있었다. 여섯 번째 프레임부터 달라졌다. 작은 실루엣이 바닥에 있었다. 서 있지 않았다. 큰 실루엣이 그 위에 서 있었다. 팔이 올라가 있었다. 일곱 번째, 팔이 내려와 있었다. 여덟 번째, 다시 올라가 있었다. 아홉 번째, 내려와 있었다. 열 번째, 올라가 있었다. 반복이었다. 지욱은 그 프레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셌다. 팔이 올라간 것이 확인되는 장면만 6번. 실제로는 더 많았을 것이다. 복구된 것은 전체의 일부였으니까. 그 반복적인 동작이 부검소견의 언어와 겹쳐졌다의 일정 시간에 걸쳐 가해진 반복적 압박. 지욱은 11번째 프레임 앞에서 멈추었다. 이 프레임은 앵글이 달랐다. 홀 내부 측면 카메라였다. 입자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덜 뭉개져 있었다. 큰 실루엣의 상체 윤곽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욱은 돋보기를 꺼냈다. 어깨 라인이었다. 넓고 각진 어깨. 그리고 목과 머리의 비율.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은 일반 체형과 실루엣이 다르다. 목이 짧고 굵으며 어깨와의 경계가 완만하게 이어진다. 이 그림자가 그랬다. 지욱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민재의 신체 측정 자료와 함께 확보한 전신 사진이었다. 그것을 11번째 프레임 옆에 나란히 놓았다. 어깨 라인, 목의 비율, 팔의 길이와 굵기 같았다.
완벽한 일치라고 법정에서 말할 수는 없었다. 화질이 그 수준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욱의 눈이 말하는 것은 달랐다. 20년 넘게 사람의 몸을 봐온 눈이 지금 같다고 말하고 있었다. 12번째부터 15번째 프레임은 청소실 방향이었다. 큰 실루엣이 무언가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다. 길고 가느다란 물체였다. 16번째 실루엣이 바닥을 향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 17번째 홀이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바닥에 반듯하게 누운 형체만이 남아 있었다. 지욱은 마지막 프레임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17번째 프레임 속의 도화는 지욱이 새벽에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다. 두 팔이 몸 옆에 가지런했고 두 다리가 모아져 있었다. 그 자세가 이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욱은 이제 알았다. 누군가 마지막으로 몸을 정돈했다. 그리고 나갔다. 그리고 2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서 신고 전화를 걸었다. 지욱은 17장의 프레임을 천천히 한 곳에 모았다. 클립으로 묶었다. 그리고 민재의 사진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조사실에서 이것을 테이블 위에 꺼내는 순간이 어떨지를 지욱은 아직 상상하지 않기로 했다. 도아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삭제된 메시지는 없었다. 도아는 지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문자, 메모 앱까지 전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욱은 그것을 처음부터 읽었다. 빠르게 넘기지 않았다. 사람의 언어는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 말투가 바뀌는지, 어느 날부터 답장이 늦어지는지 그 변화 속에 진짜가 들어있다. 민재와의 대화 기록은 6개월치가 있었다. 초반 석 달은 평범했다. 센터 운영 관련 업무 대화, 회원 관리, 기구 발주, 청소 일정. 가끔 가벼운 안부가 섞였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던 시절의 언어였다. 그런데 넉 달째부터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아의 문장이 짧아졌다. 민재의 문장은 길어졌다. 긴 쪽이 설득하고 있었고 짧은 쪽이 버티고 있었다. 5달째 대화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 도아가 보낸 것이었다. 형, 청소년 회원 유치 이벤트 얘기, 나 동의 못해. 애들 부모한테 SNS 타깃 광고 돌리는 거 선 넘은 거야. 우리가 왜 애들 불안감 자극해서 장사해. 민재의 답장은 4시간 뒤에 왔다. 도아야, 이건 어깨 닿는 거야. 감정적으로 보지 마. 도아 어깨 닿으면 우리도 해야 돼. 형이 처음에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운동이 사람 살린다고. 그게 우리 센터 철학이라고. 민재 철학으로 임대료 못 내. 대화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도아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은 업무 관련 내용만 남았다. 온도가 없는 문장들이었다. 안부가 사라졌고 이름 호칭이 사라졌고 마지막엔 인사말도 사라졌다. 지욱은 메모 앱을 열었다. 도아의 메모 앱에는 날짜별로 짧은 기록들이 있었다. 운동 루틴, 식단, 회원 상담 내용. 그리고 사건 당일인 늦여름 어느 날짜의 메모. 오늘 민재 형한테 말한다. 더 못 참겠다. 애들 건드리는 건 진짜 안 돼. 그게 전부였다. 그날의 메모는 그 한 줄이었다. 지욱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더 못 참겠다. 도아는 이미 오랫동안 참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한 번의 항의가 아니었다. 오래 쌓인 것이 그날 밤 터진 것이었다. 그리고 민재의 입장에서 오래 눌러왔던 것이 끝내 자신에게 정면으로 향해온 밤이었다. 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앞에 섰다.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처음부터 그렸다. 같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 두 사람. 한 사람은 그 꿈이 변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꿈보다 현실이 먼저가 됐다. 그 간극이 벌어지는 동안 민재가 느꼈을 것 자신의 방식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논리도 감정도 먹히지 않는 사람. 그 답답함이 어느 임계점을 넘었을 때 무엇이 되는지를 지욱은 알고 있었다.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을 향한 분노는 방향이 없다. 방향이 없는 분노는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진다. 그날 밤 도아의 항의가 방아쇠였을 것이다. 하지만 총은 그 전부터 장전되어 있었다.
포렌식 결과 봉투를 덮으면서 지욱은 한 가지를 확인했다. 동기가 생겼다. 희미하던 윤곽이 이제 선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이 생긴 그림은 민재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두 번째 조사실은 첫 번째와 같은 방이었다. 달라진 것은 테이블 위였다. 지난번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엔 세 가지가 놓여 있었다. 복구된 CCTV 프레임 17장, 도화의 휴대폰 대화 기록 발췌본, 그리고 센터 비품 대장 사본. 지욱은 민재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두었다. 순서가 있었다. 보이게 두되 설명하지 않는 것. 사람은 설명을 들을 때보다 스스로 발견할 때 더 많이 흔들린다. 민재가 들어왔다. 테이블 위를 보는 순간 걸음이 반 박자 늦어졌다. 아주 짧은 지연이었다. 하지만 지욱은 그것을 보았다. 민재는 자리에 앉으면서 시선을 테이블에서 거두어 지욱의 얼굴로 옮겼다.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되는 표정은 언제나 티가 난다. 자연스러운 얼굴은 애쓰지 않는다. 오늘은 뭘 물어보시려고요? 먼저 말을 꺼낸 쪽이 민재였다. 공세적인 수동성이었다. 내가 여기 협조하러 왔다는 제스처, 동시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 지욱은 그 전략을 알아보았고 내버려 두었다. 그날 밤 청소실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요. 너무 빨랐다. 생각하지 않은 대답이었다. 지욱은 비품 대장을 민재 쪽으로 밀었다. 스트레칭 보조봉 한 자루가 없습니다. 보관실 거치대에 있어야 할 것이오. 형사님들이 수색했을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어디 있을까요? 민재의 시선이 서류 위에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았다. 이 순간 눈을 들면 자신의 눈이 말할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욱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방에서 시간은 지욱의 편이었다. 모르겠습니다. 보관실 긁힘 자국은요.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무거운 기구가 이동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혈액 반응이 나왔어요. 닦아낸 흔적이지만 루미놀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민재가 천천히 눈을 들었다. 처음으로 표정 관리가 흔들렸다. 눈 주변이 아니었다. 입꼬리였다.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당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공포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부인할지를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욱은 프레임 묶음을 그 앞에 놓았다. CCTV 복구본입니다. 화질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신장이랑 체형은 나옵니다. 어깨 라인이 특히. 민재는 프레임들을 내려다보았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집어들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정지가 지욱에게는 충분했다. 강민재 씨. 지욱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지금 당신이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본 것, 그날 밤 그 공간에서 일어난 것을 당신만 알고 있어요. 윤도아 씨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무게가 어떤 건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침묵이 길어졌다. 민재의 손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이 안쪽으로 말렸다. 주먹이 되기 직전의 모양이었다. 그러다 다시 펴졌다. 그 동작을 지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번엔 평평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 안에 섞여 있었다. 지욱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을 수 없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아직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인지. 지욱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기억은 돌아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았다. 민재는 테이블 위의 프레임들을 보고 있었다. 그림자의 팔이 올라간 장면을, 자신의 어깨 라인을. 지욱은 문을 닫았다. 복도에 나와서야 숨을 한 번 내쉬었다. 길고 느린 숨이었다.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다. 아직 마지막 하나가 없었다. 그 하나 어떻게 가채워지면 이 사건은 끝난다. 그리고 그 답은 사라진 봉이 알고 있었다. 봉은 건물 뒤편 배수로에서 나왔다. 청소업체 직원이 낙엽 제거 작업을 하다 발견했다.
신고가 들어온 건 지욱이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오후였다. 그는 컵을 내려놓으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스트레칭 보조봉. 길이 135cm. 겉은 우레탄 코팅으로 감싸진 매끄러운 표면이었고 내부에 금속심이 들어간 구조였다.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단했다. 표면에서 혈흔이 검출되었다. 닦아낸 흔적이 있었지만 코팅 재질의 미세한 홈 안에 잔류 혈액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봉의 중간 지점 코팅이 약간 함몰된 부분에서 섬유 조각이 나왔다. 도아가 입었던 운동복 바지의 원단과 동일했다. 지욱은 감식 보고서를 들고 현장으로 갔다. 트레이닝 홀은 낮에도 조용했다. 영업 정지 상태였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고 기구들은 그 새벽 그대로였다. 지욱은 홀 한가운데 서서 17장의 프레임을 머릿속에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그날 밤을 다시 세웠다. 민재는 새벽 2시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아가 있었다. 예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낮에 꺼내지 못한 것들이 올라왔을 것이다. 도아의 그 한마디. 애들까지 이용해서 장사하는 건 선 넘은 거야. 그것이 하루 종일 민재의 안에서 돌았을 것이다. 설득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먹히고 오랫동안 눌러온 것이 그날 밤 그 공간에서 방향을 찾았다. 처음엔 말이었을 것이다. 언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도아는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다. 그 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설인의 말이 지욱의 귓속에서 울렸다.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몸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 취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신념을 구부리지 않는 사람. 민재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완전한 벽을 느꼈을 것이다. 그 벽이 민재를 바꿨다. 지욱은 청소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치대의 빈칸 앞에 섰다. 민재는 이 안에서 봉을 꺼냈다. 왜 봉이었는지 지욱은 그것이 충동이었다고 생각했다. 계획이 아니었다. 손에 잡힌 것이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것, 가장 익숙한 것. 트레이너의 손에 봉은 자연스럽다. 그 자연스러움이 그날 밤 전혀 다른 의미가 됐다. 민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동료에서 통제 대상으로. 그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를 지욱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프레임 속 그림자의 팔은 말하고 있었다.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싸움은 불규칙하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처벌이라고 민재는 생각했을 것이다. 고쳐야 한다고. 말을 듣지 않으니 다른 방식으로. 도아의 몸이 버텼을 것이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이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버팀이 민재를 더 흥분시켰을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어떤 연료가 되는지를 지욱은 알고 있었다. 불의 기름이었다. 민재는 멈추어야 할 지점을 넘었다. 그리고 또 넘었다. 그리고 도아가 움직이지 않았다. 지욱은 홀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도아가 누워있던 자리 앞에 섰다. 민재는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멈추었을 것이다. 분노가 식고 공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 순간 그가 한 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리하는 것이었다. 봉을 치웠다. 바닥을 닦았다. 도아의 옷을 매만졌다. 팔을 몸 옆에 내려놓았다. 다리를 모았다. 마치 재워놓는 것처럼.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욱은 오래 생각했다. 후회가 아니었다. 아직 후회가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 그것은 습관이었다. 통제 욕구가 마지막까지 작동한 것이었다. 자신이 만든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려는 충동. 그리고 2시간 뒤 돌아와서 신고했다. 이상한 남자가 들어와서. 경찰이 처음 도착했을 때 감식팀 보고서 맨 뒤에 작은 항목이 있었다. 지욱이 3번을 읽은 항목이었다. 최초 신고 접수 시각과 구급대 도착 시각 사이의 간격. 그리고 법의학 소견 추정 사망 시각의 범위. 도아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범위의 끝, 가능성의 끄트머리에 아직 완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 확정이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지욱의 가슴 안에서 돌처럼 가라앉았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민재는 거짓말을 했고, 경찰은 서두르지 않았고, 구급대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고, 시스템의 어느 지점에서도 누군가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공백 속에서 만약 도화가 아직 있었다면, 지욱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지 않았다. 밀고 가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밀고 가면 자신도 그 공백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었다. 최초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도화의 얼굴을 보았다.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당겨져 있던 것을, 그것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았다. 홀의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다. 지욱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도화가 누워있던 자리, 가지런한 팔이 있던 자리,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몸을 돌렸다. 민재는 오늘 오후 구속될 것이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봉, 혈흔, 프레임, 동기. 법정에서 그것들이 하나씩 펼쳐질 것이고 민재의 기억이 안 납니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지욱이 이 사건에서 가져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의 진짜 공포는 민재가 아니었다. 민재는 잡힌다. 잡히는 사람은 공포가 아니다. 공포는 잡히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끝까지 보지 않았다는 것. 거짓말이 통했던 시간. 시스템이 멈춰있던 2시간. 그 2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지욱은 출입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다. 늦여름의 청해시 햇빛이 강했다. 눈이 부셨다. 그는 잠시 멈추어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 생각이 없는 척 하려 했지만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대답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모든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지욱은 그것을 알면서도 발을 뗐다.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사건이 끝나면 다음 사건이 온다. 다음 새벽이 온다. 다음 냄새가 온다. 그리고 그때 그는 더 빨리 확인할 것이었다.